안녕하세요. 시민사회수석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수석실에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국민의 여러 가지 민원 제안 또 청원 등을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국민 소통의 활성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에 온라인 국민 제안을 개통하고 또 책임 답변제 등을 통해서 국민과의 접점을 계속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더 낮은 제서로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제안의 운용 체계를 좀 개편하고 또 누리집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검토됐던 국민 제안의 운용 체계 개편 방안과 또 국민 제안 정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제안의 운용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 등 그리고 또 불합리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작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각종 제안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등이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이 각각 정책 단계별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편될 수 있는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밀착도 또는 공감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정책화가 가능한 국민들의 여러 제안 등을 저희들이 아주 선별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각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실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또 이것이 실제 정책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 이런 부분 등을 소관 저희 대통령실의 소관 비서관별로 각 관계 기관 그러니까 정부 부처라든지 각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국민들이 주신 제안의 이행 가능성 또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 등을 사전 점검하는 그런 내부 수기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 국민 제안 제도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또는 중립성 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구성 위원을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심사위원회가 이런 다양한 국민 제안을 정책화할 수 있는지 추진 여부 또 실제 그것이 유효한지 등을 우수성 등을 평가를 하고 또 최종 심사해서 각 부처와 이런 부분 등의 정책 기능화 가능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 제안 운용 체계 개편에 발맞춰서 우리들의 소통 채널인 국민 제안 홈페이지 소위 말하는 누리집도 정비를 병행해 왔습니다. 우선 국민 제안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통계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 제안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고 또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등을 코너를 마련해서 내년 초부터 1월 초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찬반을 표현할 수 있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실명 인증제를 통해서 어뷰징 등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찬반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국민 참여 토론 코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샘플로 있다 도서정가제 등을 이 부분에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청원법, 국민청원법이 개정되면서 12월 23일부터 시행된 그런 청원법 개정에 따라서 온라인 청원이 가능해진 만큼 그 행안부에서 준비한 온라인 청원 시스템도 우리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서 연결해서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국민 제안의 어떤 정책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안해 주신 국민 제안 등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용성, 체감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운용 개편을 마련해 왔는데요. 정책화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그 9월부터 국민 제안 2만여 건을 점검하여서 단순한 개별 민원 그리고 단순 건의 등은 제외하고 약 360건 정도의 제도 개선 대상 국민 제안을 1차 과제로 선별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담당관 직원들과 또 권익위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360건 제안 제도를 검토 과제로 1차 발굴하였고요. 이를 각 경제 또는 사회 수석 등 각 소관 비서관실별로 분배를 하고 관계 부처,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걸러진 그런 국민 제안 등을 당초 우리가 구성했던 9명으로 확대 개편한 국민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주신 제안 내용 그리고 각 부처와 우리 관계 수석실에서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하여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16건의 정책 과제를 간단히 샘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참고 자리에 예시라든지 또 그것이 채택됐을 때 변화 등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배부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고 세심하게 메꾸겠다는 그런 제안 등을 좀 꼽아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그 취약계층에 대한 두꺼운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여러 사회복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에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그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30만 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건강보험료는 체납이 되면 재산에서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했을 뿐 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 등을 겪은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조치 등의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감 조치 등은 있었는데요. 이를 지금 그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등 또 코로나19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체납 처분을 유예할 체납이 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납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할 때 당분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기로 그 해당 부처에서 긍정적인 그런 대책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보내왔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만 18세 제도로 그 기간이 그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러니까 학생 취약 연령에 따라서 고3이 18세 만 18세가 넘는 19세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한부모 가정의 그 학비 지원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한부모 가족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를 18세 미만을 19세로 조정하는 이런 방안도 관계부처에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층 일자리 및 주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제도, 그 청년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 등을 바꿔 나가는 방안입니다. 주택부 공급에 있어서 청년 부분에서 불합리한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모기지 전용 모기지 부분 등에 있어서 여러 제한 등이 있었는데 이를 청년 측에도 확대하는 부분에 확대해야 된다는 민원이 제안이 여러 건 있었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부분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국토부의 청년 종합대책에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사 등 국가 자격 실기 시험을 볼 때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체 합격 불합격만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부 항목에 있어서 평가를 낮게 평가를 받았는지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를 세부 항목별로 수험자의 전체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만큼 100분위 또는 합격자의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해서 본인이 100분위 속에서 어느 정도 점수대에 그 세부 항목에서 좀 부족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 자격 시험의 결과를 제도를 보다 좀 이용자들이 또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도 정부 부처에서 미용사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자격 시험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불편상을 과감히 고치는 그런 제안 등인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면허 인증 제도 또는 전동 킥보드의 보험 가입 문제 등 안전 조치를 조속히 제도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지적됐습니다만 조속히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관계부처의 답변이 있었고요. 요즘 이제 차량도 많이 바뀌고 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자동 일종 그러니까 승합차 같은 경우 일종 면허가 필요한 다인승 9인승 차량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일종 면허를 그동안은 스틱으로 그 면허를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만 실제 승합차 등에서 이런 승합차 등의 일종은 자동 변속기로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종 면허에서도 자동 변속기 면허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방안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정책하기 어렵지만 좀 관계기관에서 어떤 여러 영향 등을 좀 더 고민해보고 파급 효과라든지 공론화 절차를 필요한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그 자동차 검사 주기가 요즘 또 자동차 여러 기술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어서 예전에는 대부분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자동차 안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이용자들 입장에서 실제 그렇게 주기를
1년마다 할 필요가 없이 2, 3년으로 늘려도 되는데 지난 그 기존 뭐 제도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그 관계부처와 그 협의를 한 결과 자동차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는 문제 등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등은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규제 심판 과제로 이 안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실제 불편함 등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런 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제안을 열어 주셨는데요. 할인 제도를 그러니까 상당히 발행한 지 기간이 지나고 또 이런 부분 등이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서점 등에서는 이런 상당히 발행 연수가 출판 연수가 좀 지난 경우, 그리고 또 지방 도서 등에서는 이런 부분 등을 할인해서 팔아도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부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적은데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여러 불편함이 많다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라든가 관계부처에서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도서정가제를 그동안 쭉 줄곧 지켜온 여러 가지 장점 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 등은 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정부 부처에서 관계부처에서 이걸 좀 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 저희가 국민 참여 토론 코너를 이런 경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 정가 문제를 우선 참여 토론 코너에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붙여서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 등은 의견 듣는 과정은 찬성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견 개괄식으로 또는 여러 의견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지난번 저희가 탑10 등에서 좀 나왔던 부정적인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실명 인증해서 좋아요라든지 어떤 찬반 투표도 할 수 있고, 또 댓글 등을 따라서 어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명화를 통해서 참여 코너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제안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받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안 등은 관계부처와 시행 방안, 세부 방안 또는 이런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도록 하고요.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시행 상황 등을 이행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또는 해당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또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국민제한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대통령실이 새로 출범하고 어떤 기존의 국민청원제도를 없애고 저희 국민제한제를 운영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서버 등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통계를 잡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세부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서버도 분류하고 국민 제안의 여러 가지 운영 코너, 아까 통계 조치 또는 여러 가지 분석 그런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국민 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저희가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도 좀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국민 제안제도는 국민 모두가 제안자이고 그 또 주인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민원 제안 청원 등에 대해서 좀 더 기존에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좀 하나의 어떤 게이트 역할로서 또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소통 창구로서 국민들 편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종전 국민 제안제 국민 어떤 여러 가지 소통 체계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편된 소통 체계를 간략히 하나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보충 자료는 그림에도 들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민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안 등을 하던 것은 종전 정부, 지난 정부에서 하던 것은 국민 권익위와 행안부와 청와대가 세 개로 개별적으로 나눠져 각각 다르게 운영됐습니다.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가 민원사항과 제안사항을 다뤄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국민 제안. 그 다음에 청와대는 국민청원이라는 걸 통해서 청원법에 규정된 내용과는 다른 그런 민원이나 제안 등 그리고 또 이것 등을 인기투표 등으로 몇만 건 이상일 때 채택하는 여부 등을 통해서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원법에 따른 그런 국민청원 제도와는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이런 소통 체계는 제안제도 소통 체계는 역시 새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만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민원과 제안이 지난 정부에서처럼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화문 1번가가 없어지고 청원법에서 따라서 옛날 청원법에서는 온라인 청원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은 서류로 됐었지만 국민청원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청원 제도를 도입을 했고 지난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가능해져서 지금 청원 24라는 누리집을 행안부에서 지금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청원을 여기서만 행안부에서는 청원만 다룹니다. 청원법에 따른 청원제도입니다. 이것은 민원 처리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민원 처리기관, 국민제안 처리기관, 청원법에 따른 청원 처리기관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 과정도 다른 만큼 이 두 기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 두 기관의 청원과 민원 제안을 개별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두 기관의 이런 민원 제안 청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국민들께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런 민원 제안 청원을 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나 제안 청원을 내더라도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실이 이런 국정을 총 아우르는 만큼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 더 국민들께서는 믿음이 간다는 그런 의지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제안 청원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 제안은 권익위와 그다음에 청원은 행안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하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우리 민원실을 두루해서 온 것은 아까 제안 민원 또는 청원을 어찌했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추가 서비스를 해서 아까 정책 제안 제도로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민원들이 더 요즘 국민들에게 더 많은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부분 등이 서비스되고 있는지 이런 등을 저희 나름대로 그 통합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저희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민원 제안 청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각각 민원 제안은 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청원은 행안부 청원 24를 통해서도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가 발표하는 것은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